거기 휠체어, 길 막히니까 옆으로 좀 치워주시죠.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성 컨퍼런스 어시스턴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어투는 사뭇 고압적이었고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손흥민이 휠체어에 앉은 차에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떠올라 있었다. 네,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지금 손님 휠체어 때문에 다들 지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성 어시스턴트는 미소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 제가 일부러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통로가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 애쓰면서도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나왔다. 규정상 통로 폭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들었습. 그리고 손님, 다른 분들도 불편해하니 빨리 이동을 해주셔야 해요. 어시스턴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자리로 안내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자리에서 움직이려면 누가 좀 도와주셔야. 손흥민이 조용히 요청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시스턴트는 고개를 내저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냥 바퀴 잠깐만 굴리면 되잖아요. 불가능하지도 않을 텐데.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촉하듯 말했다. 잠시만요. 저쪽에 안내 데스크 직원분도 계시던데 제가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스태프가 중재하려고 시도했다. 됐어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 보안팀 불러서 통로 막는 분들은 이동 부탁드리라고 하세요. 어시스턴트가 손을 뻗어 그 스태프를 막았다. 지금 이 컨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아세요? 세계적인 산업계 인사들이 다 모여서 발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죠. 사소한 문제라고요? 손흥민이 당황스럽게 되물었다.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참담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건 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식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당장 움직이는 게 우선입니다. 어시스턴트의 말투는 여전히 단호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한 관람객이 다른 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저거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않아? 맞아, TV에서만 보던 축구 선수가 왜 휠체어에 앉아 있지? 옆에 있던 관람객이 신기하다는 듯 작게 대답했다. 조용, 녹화 좀 해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관람객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다들 뭘 보고들 있는 거야? 어시스턴트가 주변 사람들을 힐끔 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촬영은 금지라고 안내했을 텐데요. 여기 보안 요원 없나요? 모두 규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규칙을 어긴 건 당신 쪽 같은데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대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시스턴트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이봐요, 손님. 어시스턴트는 다시 손흥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제가 유명인을 상대로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지금 당장 통로를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 도움을 좀. 휠체어로는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 저쪽으로 돌아가서 크게 돌아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인파가 많으면 제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손흥민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유명인이라면서 그냥 일찍 와서 자리 잡으시지 그랬어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나? 혹시 휠체어가 그 마케팅 용도는 아니죠? 어시스턴트의 말에 주위가 일순 얼어붙었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어머, 정말 다치신 건가요? 제 잘못이네요. 어시스턴트는 비꼬듯 툭 쳤다. 어쨌든 다친 건 손님 사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통행 방해되는 건 맞으니까 빨리 움직여주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스케줄이 빡빡하다고요. 어시스턴트의 뻔뻔한 태도에 한 관람객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분이 손흥민 선수인데 예의를 좀 지키셔야. 손흥민이든 누군든 저는 모릅니.
저는 제 일만 하면 돼요. 어시스턴트는 고개를 털고 고집스레 대답했다. 사실 유명인이더라도 규정 위반이면 나가야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누가 안 도와주나요? 또 다른 사람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와주겠다는 분은 많은데 저도 누굴 믿고 휠체어를 맡길지 확신이 안 서네요. 손흥민은 곤란한 표정이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이 컨퍼런스 강연을 듣고 산업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려는 거였거든요. 다리를 다쳐서 깁스한 상태라 휠체어밖에 못 쓰지만 그래도 등록비까지 내고 왔는데 너 이 컨퍼런스가 그리 만만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어시스턴트가 비웃는 듯 말했다. 이건 베를린에서 시작된 국제산업 엑스포고 오늘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지만 세계 각지의 명사들이 다 와 있어요. 특히 이번 키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실무진이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휠체어 이용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점점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죄송하지만 전 당신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움직일 인력이 부족해요. 어시스턴트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규정 문제로 보안 요원을 부를 테니 그쪽에서 정리하겠죠. 규정. 그 규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손흥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국제 규모의 엑스포는 장애인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통로폭을 더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얘기고 오늘 현장은 좁아요. 어시스턴트가 퉁명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어차피 통로가 좁다면 거기에 맞춰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죠. 그럼 아예 오지 말라는 뜻인가요? 손흥민이 울컥한 듯 물었다. 저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어시스턴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쓸데없는 말을 더했다.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손님 때문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빨리 이동하세요. 이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한 관람객이 소공어렸다.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로 이동하기 불편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몰아붙이면 어떡해.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나? 직원들이 저 모양이면. 다른 관람객이 곤란해하며 대답했다. 그냥 찍어두면 돼. 나중에 이런 사례를 모아서 문제 제기해야지. 또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였다. 저기 여러분. 손흥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걸었다. 제가 이렇게 불편 드리려던 건 정말 아니고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시니 혹시 몇 분만 제 휠체어를 옮기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 계신 어시스턴트 분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어시스턴트가 나서며 손짓으로 제지했다. 임의로 이동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저희 스태프가 책임지게 되잖아요. 무단으로 휠체어 움직이지 마세요. 손흥민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동할 수 없으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 여기 직원 중에 도와줄 분이 없나요? 직원들 다 자기 구역 담당이 있고 이쪽 복도를 전담하는 인원은 저뿐입니다. 어시스턴트는 다시 시계를 봤다. 제가 지금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곧 중요한 발표가 시작하는데 세팅 체크를 마쳐야 해요. 본인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손흥민이 힘겹게 휠체어를 뒤로 좀 빼려 했었다. 이미 늦었어요. 보안 요원을 부르라고 했으니 곧 올 겁니. 그러면 이동할 수 있겠죠. 어시스턴트는 마치 씩 웃듯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저희가 잠시 옮겨드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규정이라니까요? 이 국제 엑스포는 전 세계에 눈이 쏠린 행사임니 여기서 작은 사고라도 생기면 모두 저에게 책임이 떨어져요. 제가 왜 개인적 호의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어시스턴트는 새침하게 대답했다. 참 무책임하긴. 중년 남성이 혀를 찼다. 혹시 제가 무례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여기 휠체어는 회의장 입장 동선도 막고 긴급 상황 시 대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어시스턴트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휠체어 이용자는 참석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감정이 격해진 듯했다. 제가 이번 행사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팀 일정도 조정해서 겨우 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입장권도 구매했는데 막상 와서 들은 말이 통로가 좁으니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겠죠. 어시스턴트가 무책임하게 대답했다. 물론 아일 통로를 더 넓게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만 오늘은 이미 고정된 행사 구조예요. 게다가 행사 한참 진행 중이고. 적어도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애써 침착을 유지하며 말했다. 당장 저 때문에라도 통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건 확실해졌잖아요. 예, 요구사항이 있다면 행사 주최 측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 지금은 제가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요. 어시스턴트가 핀잔 주듯 말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다. 한 명은 행사장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무전을 손에 들고 있었다. 무슨 문제인가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네, 여기 통로를 막고 계신 분이 있어서요. 통로 막힘으로. 다른 관람객들이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손흥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저는 막고 싶어서 막은 게 아니라 손흥민이 변명하려 하자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손님,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일단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죠. 보안 요원은 살짝 미안한 듯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휠체어 이동을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행사 강연을 들으려는 겁니. 제가 원래 등록한 자리에 들어가도 되나요? 일단 긴급 통로 확보가 우선이라서요. 강연장 쪽은 이미 많은 분들이 착석해 계실 겁니다. 다른 보안 요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어시스턴트 쪽을 돌아봤다. 어시스턴트님, 휠체어 좌석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배정 저는 못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잘라 말했다. 등록할 때 별도로 요청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행사 규모가 크니 어쩔 수 없었나 보네요. 어시스턴트가 무심하게 대꾸했다. 유명 축구 선수라면 VIP석에라도 앉으셨으면 됐지 않나요? 굳이 여기 일반 통로를 지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VIP석은 관람만을 위한 자리이지 발표 청취나 토론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해서요. 손흥민이 담담히 설명했다. 저는 직접 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이해했습. 일단은 저희가 이동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 행사 주최 측과 얘기를 해볼게요. 보안 요원 한 명이 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레 휠체어를 움직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어시스턴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업무를 보러 가는 듯 보였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어시스턴트에게 다가갔다. 방금은 너무 심하신 것 아니에요? 저분이 손흥민 선수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행사 측에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행사 측에서 모두 대처할 겁니 저한테 사과 요구하지 마세요. 어시스턴트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전체 역할을 했을 뿐이니 규정 준수, 안전 유지, 그게 다예요. 규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적인 배려 아닌가요? 여성이 다시 따졌지만 어시스턴트는 이미 등을 돌렸다. 보안 요원들이 손흥민을 다른 복도 쪽으로 옮기자 좀 더 한적한 구역이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가벽 사이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쪽에는 잡지 촬영을 준비하는 팀이 보이고 다른 한편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손님, 여기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 잠시 대기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게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고개 숙여 사과하듯 말했다. 아까는 죄송합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절차상.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 엑스포가 원래 그렇게 휠체어 접근성에 취약한가요? 베를린에서 시작된 국제 행사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신경 썼으리라 생각했는데 사실 보안 계획을 짤 때 휠체어 이용객 수가 적다고 판단했는지 통로폭 관련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못했나 봅니다. 다른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게다가 이곳 건물이 오래된 구조라 바꾸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래서 세계적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손흥민은 착잡한 표정이었다. 해외에서 할 때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동 약자를 위한 배려는 더 철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 어시스턴트와의 충돌을 지켜본 관람객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미 글을 올리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휠체어를 탔는데 행사 스태프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분위기였다. 손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지나가던 다른 스태프가 소공어리며 다가왔다. 컨퍼런스 측에서 곧 공식 입장을 내릴 것 같습. 아마 여기 매니저나 총괄팀이 곧 오실 거예요. 아, 이제라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매우 속상합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식의 대우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오늘 키노트가 더 넓은 세상을 위한 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는 게 아이러니해요. 스태프가 씁쓸하게 웃었다. 공개적으로 통로를 좁히지 말고 휠체어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산이나 실무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이 엑스포가 유명하고 세계적이라 기대가 컸는데 막상 와보니.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행사 총괄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깔끔한 수트를 입었고 이어폰으로 무전을 받으며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엑스포 운영 총괄을 맡은 박 매니저입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먼저 오늘 행사 중 불쾌한 일을 겪으시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나니. 손흥민도 간단히 인사했다. 다친 상황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 어시스턴트 분이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개인 문제를 떠나 이 행사 전반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 정말 이렇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데 왜 개선을 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어요. 박 매니저가 난처한 듯 말했다. 원래 베를린 엑스포 때는 휠체어 통로가 조금 더 여유롭게 확보되었는데 한국 장소 사정상 제한이 많았어요. 보행자 우선 동선과 전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다 보니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말해도 될까요?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텐데요. 손흥민이 결심한 듯 말했다. 물론입니. 많은 분들이 이미 이번 사건을 SNS에 올리셨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니 곧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 사안이 다뤄지면 저희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도 좋지만 실제 조치가 중요하죠. 통로를 더 넓히거나 최소한 휠체어 이용자를 지원해주는 스태프를 배치하는 식으로요. 손흥민이 강하게 요구했다. 무슨 아름다운 포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이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습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본격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박 매니저는 곧바로 행사 본부에 연락해 추가 인력 지원과 통로 재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적막해진 한 구역에서 아까 그 어시스턴트가 여전히 행사 준비물을 옮기는 스태프들을 지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였다. 몇몇이 귓속말로 아까 너무 심했지. 저건 그냥 인성이 문제인 것 같아 라며 수근대고 있었다. 어시스턴트님, 아까 그 문제 혹시 해결됐나요? 어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안 요원들이 데려갔으니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녀는 여전히 건조한 말투였다. 난 내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근데 SNS에 영상이 많이 올라갔고 본인 얼굴도 나왔대요. 괜찮으시겠어요? 스태프가 걱정된다는 듯 물었다. 에이, 유명인 하나 지나가다 생긴 해프닝일 뿐이에요. 행사 다 끝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금방 잊히겠죠. 어시스턴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컨퍼런스 현장에 참여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일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었다. 손흥민 휠체어 소동이라고 불리며 행사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빠르게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뒤 메인 무대에서 긴급 공지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베를린 서울 산업 엑스포 주최 측입니.
지금부터 의자 및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기, 이용자분들의 이동 경로 확보를 위해 일부 구역의 동선이 재조정될 예정이니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을 들은 어시스턴트가 무정의를 꺼내 묻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저희 구역까지 다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무정의에서 답이 돌아왔다.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모든 통로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휠체어 접근을 돕는 임시 직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안내데스크로 돌아와서 자세한 브리핑 들으시죠. 어시스턴트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리를 옮겼다. 안내데스크 옆에는 이미 손흥민과 박 매니저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이 모여 있었다. 아, 이쪽이시군요. 박 매니저가 어시스턴트를 보더니 가벼운 미소로 인사했다. 수고가 많으십니. 그런데 오늘 일로 손흥민 선수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 사과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살짝 당황했다. 매니저님, 저는 규정에 따라 했을 뿐인데. 규정에 따라 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말씀하시는 톤이나 접근 방식이 부적절했습. 그리고 이미 SNS로 영상이 퍼져서 이게 행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박 매니저는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단호했다. 손흥민 선수는 이 행사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고 등록비도 지불한 정당한 참가자이십니.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 배려도 없었던 점, 솔직히 저희 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어시스턴트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좀 예민해서. 손흥민은 조용히 어시스턴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갑작스럽게 다치는 바람에 휠체어를 타고 온 건데 설마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어시스턴트가 고개를 숙였다. 이게 행사 첫날이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 괜히 짜증을 냈던 것 같네요.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손흥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박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추가 인력 투입과 동선 개선을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겁니. 사실 이 엑스포가 혁신과 함께 가는 미래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배려를 놓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어요. 이참에 뼈저리게 배웠다고 생각하려고요. 하고 짧게 웃었다. 주변에 모인 스태프들도 한두 마디씩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어요. 다음번 행사에선 꼭 사전에 휠체어 좌석이랑 통로 문제를 신경 쓰겠습니다. 어시스턴트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길을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사과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겠습. 저도 여러 가지 배우게 되었어요. 저도 강하게 반응해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 오늘 이 자리에서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할 예정이니 컨퍼런스 발표 끝나고 관계자분들과도 논의해보고 싶어요. 좋습,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반색하며 대답했다. 이번 일로 대중의 시선이 불편하게 쏠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산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더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후 잠시 시간을 두고 무대에서 추가 안내 방송이 나왔다. 현재 행사장 일부 구역에서 즉각적인 동선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 휠체어 및 보행약자, 우선 동선 확보를 위해 좌석 재배치도 있을 예정기오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문의해 주십시오. 잘 됐네요. 이렇게라도 빨리 변화를 시도하는 게 어디예요. 한 관람객이 흐뭇하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슈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관람객이 맞장구 쳤다. 이렇게 유명 인사가 직접 겪고 공론화해 주니 주최 측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겠죠. 어시스턴트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작게 말했다. 솔직히 제 잘못이 크네요. 선수님이었으니까 이렇게라도 빨리 움직이지. 다른 분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똑같은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자 노력하면 되겠죠. 네, 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게요. 어시스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뒤 휠체어 이동 경로를 넓히기 위해 설치물을 옮기고 바닥에 안전매트를 다시 깔고 임시 펜스를 옮기는 등 분주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혼란에 약간 불편해했지만 전반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변화라면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 매니저가 무대 쪽으로 손흥민을 안내했다. 발표 시작 전에 혹시 짧게라도 의견을 말씀하시겠어요? 이번 변화에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싶어서요. 그럴까요? 손흥민은 살짝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짧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무대 앞쪽 임시로 만든 작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차분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원래는 오늘 이 엑스포에 조용히 참석해서 산업 관계자분들과 축구 산업과 기술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습.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휠체어 접근성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모습을 봤습. 저도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다. 다리에 부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게 된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일상적으로 휠체어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자주, 더 크게 불편을 겪으실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발언이 끝나자 관람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급하게 진행되는 보수 공사와 통로 정비에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어시스턴트는 무대 아래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뭉클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더 깊이 실감하는 듯했다. 박 매니저가 단상 위로 다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 주최 측은 오늘 사건을 계기로 관람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더 안전하고 모든 분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 어시스턴트는 손흥민에게 직접 다가왔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반성 많이 했습. 그리고 이런 말을 드리긴 모호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손흥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행사 측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게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어지도록 제도도 바뀔 테고요. 어떻게 보면 선수님께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시스턴트가 머뭇거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함께한 거죠. 저 혼자 외쳤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시던 관람객분들도 SNS에 글을 올리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 덕에 빠른 반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어시스턴트도 약간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네, 물론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 변화의 목소리를 냈으니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른 행사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세요. 손흥민은 주변 스태프와 어시스턴트를 둘러보며 강조했다. 저도 여러 경로로 목소리를 낼 테니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져봅시다. 알겠습. 확실히 배운 게 많네요. 앞으로는 무조건 규정만 외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겠어요. 어시스턴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동선이 재배치된 구역은 이전보다 확연히 넓어져 있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안내를 받으며 편안히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곳곳에 행사장 전담 스태프들이 배치되어 친절하게 돕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했고 손흥민 역시 원하는 키노트를 들어가서 산업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 로비에는 그간의 소동을 뒤늦게 들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손흥민에게 집중되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휠체어 접근성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네, 주최 측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지금은 무리 없이 행사를 즐겼습 다만 이런 문제가 종종 사소하게 넘겨지곤 하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덕에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곧이어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이번 계기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운동이나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 있으신가요? 캠페인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나서겠습. 오늘 일을 경험하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즈음 어시스턴트가 조용히 다가왔다.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죄송했습. 이제 집에 가시나요? 네, 행사도 마무리되고 있어서요. 조금 피곤하지만 뜻깊은 날이었어요. 손흥민은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겪은 갈등이 좋은 변화를 가져온 거니까 저도 흐뭇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제 업무 태도를 바꾸려고 해요. 여기저기 불편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스태프가 되겠습니다. 어시스턴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던 몇몇 관람객이 소공어렸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네. 처음엔 정말 불쾌했는데 결국 이렇게 사과하고 개선하니 다행이야. 우리도 이런 걸 지켜볼 때마다 목소리를 내야겠어.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상황이잖아. 옆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듯 긴 갈등 끝에 행사장은 한층 더 사람 냄새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통로는 이전보다 넓었고 곳곳에서 휠체어 지원을 위해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어떤 뿌듯함을 느꼈다. 잘못된 부분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걸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네요. 한 스태프가 마이크를 정리하며 웃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들 잊지 말기로 해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향해 간단히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보인다면 주저 말고 알려주세. 다 함께 불편함을 개선해야 모두가 편해집니다. 모인 이들은 작은 박수로 화답했다. 어시스턴트도 함께 박수를 치며 자기 잘못을 다시금 깨닫는 표정이었다. 실수는 뼈아팠지만 그로 인해 이 행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열렸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서로 공유하며 다음번에 있을 더 큰 국제 행사에서도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선수님, 다음 행사에도 참석하실 건가요? 한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물었다. 네, 기회만 된다면요. 오늘처럼 이런 이슈를 직접 보고 또 저도 느낀 게 많으니까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음번에 또 뵐 수 있겠네요. 혹시 온라인으로도 소식을 공유하시나요? 관람객이 덧붙였다. 네, 제 SNS 계정 통해서도 종종 일상과 생각을 나누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찾아와 주세요. 오늘 일도 제가 글로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해요. 손흥민은 쿨하게 웃었다. 꼭 그 글 봐야겠네요. 사람들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 다들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울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제를 제기해 주세. 함께 바꿔나가면 언젠가는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없어질 거라 믿어요. 그렇게 모두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갈등과 사과, 그리고 변화를 향한 결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손흥민은 휠체어를 밀어주는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행사장을 나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런 문제가 사소한 해프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곳에서 개선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행사장 밖으로 나가는 길 곳곳에는 임시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진전된 모습이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베를린 서울 산업 엑스포가 단순히 기술 전시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는 장이 되었다고 느꼈다. 우리 모두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안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스태프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나긴 하루 끝, 손흥민은 밖으로 나서기 전 고개를 들어 행사장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번에는 더 넓은 길로 달려갈 수 있길. 그의 말에 스태프가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편안한 걸음도 함께하길 바랍니. 내일도 또 계속 봐주세요. 그 말 속에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